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동수입니다. 초대 손님으로 나오신 김하연 교수님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이런 훌륭한 곳에, 이런 좋은 곳에 초대해 주신 우리 김동수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김동수 교수님하고는 전에 EBS 방송도 같이 출연을 했었고, 오늘 여기 와보니까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히 부동산과 관련해서 여러분들과 자주 만나뵐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멋집니다. 감사합니다. 김하연 교수님하고는 저는 상당히 인연이 깊습니다. 1999년, 1920년이면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이거든요. 그때 EBS 13번에서 정말 김 교수님하고 저하고 맹활약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 당시 참 방송 강의가 대단했습니다. 시청률도 대단했고요. 저희 아침에 새벽에 방송하게 되면 말이죠. 정말 시청률이 KBS 뉴스보다도 높았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정말 세월은 유서와 같습니다. 그렇죠? 예, 20년이라는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때는 우리 교수님도 젊었었는데. 그렇죠. 교수님도 마찬가지고 세월은 속일 수가 없어요. 예, 20년. 세월 가는 거 아주 순식간입니다. 그렇죠. 자, 이 시간에는 역시 김하연 박사님을 모시고 부동산 원상회복 특약의 함정이라는 내용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혹시 시청자 여러분 화해조서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알 것 같기도 한데 쉬운 것 같기도 하면서 어찌 보면 법률 용어라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사실은 저도 뭐다 이렇게 이야기 힘들 때 여러분에게 한번 전달해 보겠습니다. 화해조서는요, 소송상에 소송을 할 때 화해나 또 제소 전에 화해에 있어서 소송 당사자, 즉 원고와 피고끼리 합의를 해서 화해 사항을 적는 문서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화해조서인데요. 그런 내용을 우리 이 김하연 박사님께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어느 때 이렇게 원고와 피고 간에 화해조서를 작성하게 될까요? 좀 시청자들 자세하게 좀 알려주시죠. 예,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예. 우리 근제 그 임대차 계약을 하실 때 임대인 입장에서는 특히 대형 건물이라든가 건물 관리를 할 때 관리과장이나 건물주 임대인 입장에서 그 세입자가 잘 안 나가고 소송까지 해야 되고 판결, 채무, 명의, 집행 권한에 기초해서 강제 집행 절차를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죠. 예. 그러니까 임차인이 안 나갔을 때. 그렇죠. 임대인 입장에서는 강제 집행하려면 그것도 시간이 많이 그렇죠. 걸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건물주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대차 계약을 할 때 특약란에 네. 재소전 화해 특약을 작성하기로 한다. 이렇게 재소전? 화해 특약을 작성하기로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임대차 해놓고. 계약서 할 때요. 그렇죠. 그리고 재소전 화해 조서를 작성을 하는 것이죠. 예. 그러면 이제 재소전 화해 조서 작성하시고 변호사 도장 찍고 지방법원 도장 찍고 예. 그러면 이게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될 때 예. 임차인이 안 나가면 예. 이 재소전 화해 조서에 기초해서 네. 그대로 강제 집행 절차가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건물주 임대인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편리한 제도고 최근에 강남권에서는 건물주들이 똑똑하기 때문에 이걸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 건물에서. 예. 그러나 영세적인 소형 건물에서는 활용이 안 되고 있는 편인데 네. 특히 여기 우리 제목이 원상회복의 함정인데 예. 함정이 있어요. 우리 예. 교수님도 잘 아시지만 예. 우리 임대차 계약서 작성하면 예. 특약란에 꼭 있습니다. 그렇죠. 원상회복하기로 한다, 원상복구하기로 한다 이런 내용이 꼭 들어가 있어요. 계약서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됐을 때 원상회복이 안 됐다. 임차인이 원상회복 공사를 1, 2천 인테리어 업체나 철거업체나 건축업자에게 들여서 했어요. 예. 예. 못 박은 거 이게 원상회복이 안 됐다는 겁니다. 예. 예. 그리고 다시 원상복구 공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럼 두세 차례 해야 됩니다. 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네. 따라서 원상복구하기로 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범위를 지정해야 돼요. 범위를. 특히 부동산 전문가는 알아야 됩니다. 특히 그 계약 당시
그 미리 들어가 사진을 전부 찍어놔야 돼. 우리 폰으로 촬영을 해놔야 돼. 임차인이. 그렇죠. 그래야 나중에 문제가 적어집니다. 특히 최근에 작년에 강남에서 있었던 일인데 예. 여기 못 박은 거 원상복구가 안 됐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원상복구를 다시 하라 하니까 엄청난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특히 방금 우리 김동수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 재수전 화해 특약 조서를 작성했단 말이에요. 특약과 조서를. 예. 그럼 원상복구가 안 됐다 하고 보증금을 안 내줍니다. 집주인이. 그렇죠. 건물주가. 그러면 임대인 건물주가 보증금을 안 내주면 대형 건물의 임대인 건물주죠. 네. 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어요. 왜? 재수전 화해 조서를 작성을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 엄청난 함정이 있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 특히 부동산 전문가는 알아야 되는데 모르는 분이 아직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대형 건물에서 건물 주인이 재소전 예. 화해조서를 그 특약으로 작성해서 법원으로부터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조서를요. 그러면 누가 임대인이 유리한 건가? 임대인이 엄청나게 유리한 거고. 그러면 약한 임차인을 좀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뭐야? 어느 곳이? 임차인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요. 예. 가급적 재소전 화해 특약과 예. 재소전 화해 조서를 작성치 않는 겁니다. 아, 나는 못하겠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예. 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입주를 했잖아요. 예. 그런데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됐을 때 인테리어 시설, 권리금, 시설비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갔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재계약을 요구하니까 재계약을 조건으로 화해 조서를 작성해 달라. 변호사 도장 찍고 지방법원장 도장 찍고. 예. 그러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입니다. 그러네. 그러면서 알면서도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재계약을 할 때는 그걸 해야 되겠다.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재계약 안 해준다. 그럼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재계약을 하는 것이 네. 더 좋으니까. 그런데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예. 계약갱신 요구권. 요구권이 5년에서 10년으로 바뀌었잖아요. 예, 개정됐죠. 예, 예, 예. 그런데 그거는 효력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는 강행 규정이죠. 우리 교수님 잘 아시지만 예.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그렇죠. 편면적 강행 규정입니다. 예, 예,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재수전 화해 특약으로 작성을 해서 내놓으면 예. 이를테면 뭐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다. 법원에서 안 해주죠. 아, 그렇죠. 임차인을 보호하기 예, 예. 위해서. 그러나 주의할 것은 건물 철거 특약에 합의하면 철거하셔야 됩니다.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겠다. 만약에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를 구해서 예. 그 옆에다가 창고를 하나 건축하겠다. 아, 근데 그 창고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 매수 청구권은 강행 규정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그거는 유효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철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판례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되고요. 예. 요거를 간과하시면 엄청난 피해가 볼 수 있어요. 따라서 맨 처음에 원상복구 특약과 재소전 화해 특약을 같이 하시면 임차인은 엄청나게 불리한 죄에 놓이게 되고요. 예. 임대인 건물주는 손쉽게 임차인을 제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강남권에서 대형 건물에서는요. 그 원상복구 특약과 재소전 화해 주소를 두 개를 1+1으로 같이 작성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함정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대형 건물에서만 주로. 그렇죠. 소형 건물에서는 잘 안 하죠. 원상복구 특약만 놓고 대형 건물에서는 재소전 화해 특약과 재소전 화해 조서를 작성하는 게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참 임대차 계약할 때 뭐 요즘은 건물주에 뭐 조물주가 있다고 그러는데 맞습니다. 재산이 우리 친구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요. 이 공인중개사하고 중개계약서를 안 쓰고 꼭 변호사하고 하더라고. 돈 많은 그런 빌딩 주인들은. 예, 예.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변호사가 똑똑한 사람은 예. 건물주한테 예. 재소전 화해 특약과 조서도 작성합시다.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아, 변호사가 그렇죠. 임대인에게, 집주인에게. 그렇죠. 아. 왜냐하면 건물 관리를 위해서. 손쉽게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예. 소송 없이 바로 내보내려고. 그때 활용하는 게 그 재소전 화해 조서인데 예.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인데 이거를 함정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결문하고 똑같으니까 그걸로 강제 집행하는군요. 그렇죠. 별도로 소송 없이. 소송 없이. 예, 그렇습니다. 원래는 그런 절차를 안 하면 임대인이 임차인의 강제 집행하려면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법원에다가 강제 집행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바로 판결문의 효력이 있다 이런 얘기군요. 예.
임차인이 말이죠. 예. 그 임대차 계약할 때 임대인이 있고 임차인이 있잖아요. 예. 그런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방법이 있잖아요. 뭐 예. 결과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예. 재소전 화해 조서를 통하면 예. 판결문 없이도 강제 집행이 가능하다. 그렇죠. 이런 얘기죠. 법률 용어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재소전, 소송 전에 이제 화해를 하는 겁니다. 소송 전, 그러니까 재소전, 예, 그러니까 소송 그래서- 전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재소전 화해조서 특약을 작성하기로 한다 이렇게 합의를 하고 예, 재소전 화해조서 양식이 있어요. 예, 우리 예, 여기에 예. 파일 첨부가 될 겁니다. 예, 예, 예. 그거를 작성해서 변호사 도장 찍고 지방법원장 도장 찍고 이렇게 하시면 예.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고 그냥 임대차 계약서에 특약 하나 가지고 판결과 동일한 효력은 물론 아니겠죠. 예. 예, 그래서 지방법원장 도장을 받아야 됩니다. 화해조서 양식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음. 우리가 요즘 나홀로 소송이 유행이니까 그 양식을 지금 첨부를 해놨어요. 그래서 예. 혼자서도 하실 수 있는데 소형 건물에서는 서로 믿고 하니까 그렇죠. 잘 활용을 안 하고 있고 음. 강남의 대형 건물에서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점점 더 확장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계약시뿐만 아니라 모든 일상생활에도 지금 예. 이 재소전 화해조서가 점점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에 관련된 것을 이제 뭐 지식이 있지만은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모든 뭐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예. 뭐 다른 뭐 부동산과 관계없는 계약이든 재소전 화해조서를 작성하면 소송 자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강남에 있는 건물주가 원상복구 특약과 재소전 화해조서를 작성하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이 기각당합니다. 그러네. 그렇죠. 보증금 한 푼도 못 받고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 못 받으면 예. 임차 전세 보증금 반환 청구소를 제기하잖아요. 예. 예? 그 소송 자체를 못합니다. 그게 엄청난 함정이라는 겁니다. 음. 그걸 모르시는 분이 있어요. 왜 소송을 못해 이러시는 분이 있는데 그게 엄청난 착각이죠. 재소전 화해조서를 작성. 그런데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 반환 청구 소송하기 전에 예.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해서 지급 명령을 신청하잖아요. 예, 예. 그 지급 명령 결정이 떨어지면 그 강제 집행할 수 있는데 명령을 신청했는데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예. 또 그게 소송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혹시 여기에 그런 뭐 관련된 판례 같은 거 있으면 예, 관련 판례 맞죠. 네, 좀 알려주시죠. 강행법규에 위반한 화해조서의 효력이 유효냐 무효냐 그런 얘기인데 강행법규에 설사 위반했다 하더라도 통정허위 표시에 위반되지 않기 때문에 유효라는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화해조서를 작성을 해서 청구를 하면 예. 법원에서는 최근에 엄격히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강행법규에 위반된 거냐 안 된 거냐. 따라서 건물 철거 특약에 합의를 하고 화해조서를 작성을 하면 그게 유효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엄격하게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화해조서를 제출하면 엄격하게 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 없지만 옛날에는 그런 경우까지 있었습니다. 그럼 교수님 예. 죄송한데요. 지금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 예. 방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통정허위 표시라는 게 말을 하셨어? 예. 그건 민법상 법률 용어인데 예. 혹시 법을 모르시는 시청자들을 위해서 예, 예. 통정의 허위 표시 이것 좀 설명해 주시죠. 통정허위 표시는 이제 가장 쉽게 한마디로 네, 쉽게. 정리하면 네. 가장매매죠. 그렇죠. 채권자가 네. 강제 집행 절차를 구하려고 하니까 친인척한테 부동산을 음. 명의를 이전해 놓는 거 이거를 얘기합니다. 짜는 거죠. 예. 짜고. 합의하에 네. 부동산을 이전 등기해 놓는 거죠. 예, 그게 바로 통정의 허위 표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강행법규 위반은 화해제세 효력과 관련해서 예. 재판상 화해가 이제 성립되면요.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되더라도 재심 절차에서 취소되지 않는 한 그 화해조서를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다. 이런 판례가 나와 있고 또 통정한 허위 표시로서 무효라는 주장을 할 수 없다. 이런 판례가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해조서가 엄격하게 사전에 점검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화해조서를 작성하게 되면 장점도 많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장점도 있죠. 장점도 있는데 어떤 장점이 있느냐? 대개 이제 임대인의 입장에서 장점이죠. 건물주 입장에서. 건물주 입장에서. 건물주 입장에서는 이제
그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됐을 때 손쉽게 임차인을 명도 소송을 하지 않고 내보낼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고요. 임차인, 건물 관리를 위해서 임차인을 완전히 꼼짝 못하게 놓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예. 근데 이게 갑질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지. 그렇죠. 그러면 안 그래서 되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갑질 수단은 어떻게 하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상복구의 함정이 거기 있다는 거. 원상복구 특약과 재판상 화해조서를 작성을 했을 때 예. 그 두 가지를 작성하면 꼼짝을 못한다는, 갑질로 활용된다는. 그렇죠. 어떻게 활용되느냐? 아니 원상복구 안 됐다. 철거공사 다시 해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다 됐습니다. 원상복구 안 됐다. 다 됐습니다. 네. 보증금 내주세요. 그럼 되게 상기하고 내주잖아요. 네. 보증금은 안 줘요. 그래도 소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제소전 화해조서가 작성되어 있기 작성돼 때문에. 있기 때문에. 네. 따라서 어떤 방법이 있느냐? 그런 때는 건물주가 지정하는 철거업체로 원상복구 공사를 하시면 돼요. 아, 그러면 견적서를 되게 세 군데 받지 않습니까? 예. 근데 가장 높은 데 받습니다. 아는 데하고 짜고 합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그렇죠. 5천만 원 철거공사, 이게 평균치다 그러면 1억으로 견적서를 올리고 아는 업체하고 5천만 원씩 건물주하고 철거업체하고 원상복구 공사를 해서 나눠가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면 임차인이 피해가 많겠는데요. 그렇죠. 그럼 거기에 대해 소송을 못 합니다. 왜? 재소전 화해조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이런 억울한 점이 있다는 거. 이게 각종 사회생활에서 많이 갑질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거고, 가급적이면 재소전 화해 특약과 재소전 화해 조서 작성하지 말라는 거예요. 임차인 입장에서. 그렇죠. 그리고 원상복구 특약은 하실 수밖에 없으니까, 할 수밖에 없으니까 사전에 사진도 찍어놓고 동영상도 계약 전에 촬영해 놓고 그렇게 해서 분쟁의 시기를 줄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상복구 범위가 어디까지냐, 그거를 범위를 임대인, 임차인 범위를 어느 정도 지정해 놓으면 그런 거를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깐깐한 임차인은 말이야 특약에다가 예. 원상복귀를 해야 된다. 예. 꼭 특약에다 넣더라고요. 요즘 뭐 거의 다 놓고 그렇습니까?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게 엄청난 함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재소전 화해조서를 작성하면요, 꼼짝 못합니다. 소송 못합니다. 그리고 재소전 화해조서 작성하는 데는 소송 비용보다 상당히 돈이 예, 그렇습니다. 적게 들어간다고. 예, 요즘 잘하고 계시네요. 소송 비용이 엄청나게 절감됩니다. 예. 통상 소송에 드는 비용보다 5분의 1로 절감됩니다. 그러니까 임대인이 대부분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즉 인지액이 청구 금액에 따라 달라지는데 청구 금액이 클수록 소가액이 커집니다. 그러겠죠. 따라서 비용의 부담이 크게 낮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조서는 신속하게 별대 소송 없이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조서는요.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니까, 조서니까. 그래서 건물주 입장에서는 엄청난 장점이고 엄청난 함정으로 임차인을 유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급적 화해조서를 작성하지 말고 원상복구 특약에다가 범위를 지정하고 사진을 찍어놓고 동영상을 미리 촬영해 놓고 이게 좋습니다. 네. 재소전 화해 그 신청서 있잖아요. 예. 요즘은 나홀로 소송이 많은데 기왕이면 오늘 오셨으니까 시청자들을 위해서 예. 재소전 화해 신청서 예. 양식을 한번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예. 그 재소전 화해조서 신청서 양식은 뭐 동일한데 예. 우선 사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부동산 전문가들도 건물주의 입장에서 건물 관리를 위해서 그 활용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예. 특히 개업 공인중개사들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먼저 계약서에다가 그걸 넣어요. 재소전 화해 특약을 특약 조서를 작성하기로 한다. 특약란에 재소전 화해 조서를 작성하기로 한다. 그럼 작성해 줘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 특약을 안 읽어보는 분도 아직도 20-30%는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꼼꼼하게 계약서를 읽어보는 습관을 들여야 되고요. 길러야 되고, 계약서 특약란 말미를 봤을 때 재소전 화해조서를 작성하기로 한다, 이런 특약이 있으면 그거는 안 하기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이 임차인 입장에서. 그렇죠. 불리하다는 거죠. 그렇죠. 불리하다. 예. 그래서 재소전 화해 신청서는 신청인의 주소, 시신청인의 주소, 신청 취지, 청구 원인,
화해 조항 이런 거 작성하면 되고요. 똑같습니다. 음. 한 번만 작성해 보면 음. 금방 작성합니다. 음. 그리고 첨부 수료는 임대차 계약서, 건물 등기부 등본, 등기상 전부증명서로 개정이 됐죠.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 이런 거 첨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날짜 쓰시고 신청인 그렇습니다. 도장 찍으시고 예, 예, 예. 지방법원 기준 이렇게. 예, 예. 참, 오늘 김하영 박사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주 오늘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이런 좋은데 예. 초대해 주신 우리 김동수 교수님 다시 예. 한번 감사드리고 이런 부동산 지금 전문가들 실무를 전문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곳이 있죠. 좀 예, 소개 있습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예. 네. 우리 그 의정부에 가시면 신한대학교 있습니다. 신한대학교에 그 부동산 최고 경영자 과정 AMP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한 학기 단위로 14주 완성으로 공부를 하시는데 14주 완성의 등록금이 92만 원이에요. 그리고 아, 싸네요. 예, 그렇습니다. 전국에서 제일 쌉니다. 예.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인서울 부동산 최고 경영자 과정 수업료가 300만 원이에요. 보통 300만 원 내예요. 서울대는 500만 원이에요. 서울대 500만 원입니까? 예, 예, 예. 그런 데도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전국에서 제일 비용이 저렴하고 한 학기 등록만 하면 평생 무료로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최고 경영자 과정 총 동문회가 잘 돼 있습니다. 우리 교수님, 우리 부동산 최고 경영자 과정은 예. 재테크 자산 관리도 중요하지만 인테크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재테크, 세테크, 그렇죠. 인테크, 또 있죠. 노테크. 노테크는 주테크. 뭡니까? 노테크? 예. 노 지금 100세 시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노후를 준비하는 거지. 아, 그렇습니까? 자산 관리를 잘해야 되죠. 재테크와 인테크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인맥이라든가 예. 우리 재테크라든가 우리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재테크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교수님?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동수 교수님처럼 재테크에 유명한 전문가가 없습니다. 재테크의 달인이십니다. 네? 예. 아주 뭐 법률, 경제, 세법 모르는 게 없습니다. 저도 지금 배우고 있어요, 많이. 아이, 별 말씀을요. 전국의 최고 전문가를 많이 모시고 있어요. 그래서 오시면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비용은 전국에서 제일 저렴합니다. 그리고 재테크 그리고 인테크 최고입니다. 아이고. 꼭 오시면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튀어나시네. 예, 꼭 와주시고요. 예. 시청자 여러분, 우리 저 김하연 교수님께서 주임 교수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저 이런 인연으로 또 이런 20년 전 그런 인연으로 또 시간 날 때 학교에 가서 많은 특강도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화해전 조서, 재소전 화해조서 예, 예. 충분히 이해가 가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찾아뵙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